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남생이 현덕. 네,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오늘은 현덕의 남생이를 들고 왔습니다. 남생이. 여러분은 남생이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남생이는 자라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물 거북으로 우리 조상들이 거북이라고 부르던 파충류입니다. 네, 과거에는 비교적 흔했는데 식용과 약용을 하기 위해서 남획되고 또 요즘에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현재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붉은 귀거북,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이 남생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요. 원산지인 중국에서도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네요. 남생이는 이 소설에서 병든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인 그런 존재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남생인데요. 현덕 작가는요, 1938년 남생이를 통해서 문단에 등장한 직후부터 밀도 있는 문장과 치밀한 묘사력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책을 녹음하면서 느꼈던 건데 38년도잖아요. 너무 옛날 말과 단어들, 그 다음에 문체들이 저를 녹음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의미를 모르겠네 라는 단어가 너무 많았는데 다 녹음을 하고 나서 한번 쭉 들어보는데 이래서 치밀한 묘사력이 주목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그 묘사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주인공인 노마가 어떻게 나무로 올라갈 때 발은 어떻게 하고 이마로 볼따구니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장면 하나하나 묘사하는 거, 또는 선창가의 풍경들, 노마가 심부름을 갔던 밤의 길들,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그림으로 그냥 그려져요. 정말 그 작은 초라한 집과 노마의 놀이터와 엄마가 일하는 선착장과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현덕의 작품은 당대 여러 작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향소설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암울한 현실의 모순을 소설적 대상으로 하면서도 또 그것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과 방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이 어린아이 주인공 노마를 서술자로 등장시킴으로써 어린이의 순수한 시선을 작품의 주조로 삼고 있습니다. 노마의 아버지와 흥선은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 사이로 지냅니다. 하지만 노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소생할 기미가 없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노만의 소작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주의 환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겪게 되는 갈등들, 친구와의 갈등, 또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현덕은 1909년 서울 삼청동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대부 공립보통학교에서 2년여 동안 공부하고 중동학교 속성과를 마친 뒤 1925년 제1고보에 입학했으나 학비 때문에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이후 수원 바란등지에서 막노동 일을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 오사카 등지에서 신문 배달, 페인트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건강 때문에 귀국하여서 193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아 고무신이 가작으로 뽑히고 신생에서 시봄을 투고하면서 문학에 뜻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하면서 경칩, 두꺼비가 먹은 돈, 골목, 잣을 까는 집, 녹성좌, 군맹 등의 작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현덕의 남생이, 저와 함께 감상하시죠. 남생이, 현덕. 호두형으로 조그만 항구 한쪽 끝을 향해 머리를 들고 앉은 언덕. 그 서남 연휴 때는 물매가 밋밋한 비탈을 감아내리며 거정문 토담집이 악착스럽게 닥지닥지 붙었다. 거의 방 하나에 부엌이 한 칸, 마당이랄 것이 곧 길이 되고 대문이자 방문이다. 개미집 같은 길이 이리 굽고 저리 굽은 군데군데 검은 잿더미가 쌓이고 무시로 매캐한 가루가 날린다. 깨어진 사기 요강이 굴러있는 토담 양지 쪽에 누더기가 널려 한종일 퍼덕인다. 냄비 하나, 사기 그릇 몇 개를 엎어놓은 가난한 부뚜막에 볕이 들고 아무도 없는가 하면 쿨룩쿨룩 늙은 기침 소리가 난다. 거푸 기침 소리는 자지러지고 가늘게 졸아들더니 방문이 탕 하고 열린다. 햇볕을 가슴 아래로 받으며 가죽만 남은 다리를 문지방에 걸친다. 가느다란 목, 까칠한 귀 밑, 방한 어둠을 뒤로 두고 얼굴은 무섭게 차다. 노마야! 힘없는 소리다. 대답은 없다. 좀 더 소리를 높여 부른다. 세 번째는 오만상을 찡그리고 악성을 친다. 역시 대답은 없다. 다시금 터져나오는 기침에 두 손으로 입을 싼다. 길 하나 건너 영희집 토담 밑에서 노마는 그 소리를 곰보 아버지가 곰보를 부르는 소리쯤 들어넘기고 만다. 마침 영희가 부엌문 옆에 붙어서서 손을 뒤로 돌려 숨기고 이가 뭔데? 구슬이지 뭐야. 아닌데 마. 물불이지 뭐야. 아닌데 마. 석필이지 뭐야. 이거라누. 마침내 영희는 자신이 먼저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하고 턱 밑에 인절미 한쪽을 내민다. 금세 노마는 어색해진다. 두어 번 어깨를 젓더니 슬며시 뒷짐진 손이 풀려받는다. 영희보다 먼저 먹어버리지 않을 양으로 적은 분량을 잘게 씹어 천천히 넘기며 차츰 노마는 곰보를 부르던 소리는 기실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음성이던 것을 깨달아간다. 그러나 일부러 대답치 않은 그 일이 목을 넘어가는 떡맛보다 더 고소하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하는 반항이다. 날마다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어머니는 노마에게 이르는 말이 있다.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말고 시중 잘 들어라.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 자신이 할 일이지 노마가 할 일은 아니다. 자기가 할 일은 노마에게 맡기고 어머니는 한종일 좋은 데 나가 멋대로 지내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온다. 그동안 아버지나 노마가 얼마나 자기를 기다렸던 거나 그 하루가 얼만큼 고초스러웠던가는
조금도 아랑곳하고도 않는다. 다만 봉지에 저녁살을 가지고 온 것이 큰 혹이다. 그리고 바람에 문풍지가 떨어진 것까지 노마의 살못으로 눈을 흘긴다. 실로 야속하다. 이런 어머니가 이르는 말쯤 어겼기로 그리 겁날 것이 없다. 그러나 노마 저는 모르지만 여기엔 자기네답지 않게 어머니만이 인조견이나 무늬 있는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며 선상에 나가 많은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는 여기 대한 반감과 셈이 크다. 어머니는 이른바 항구의 들병장수다. 노마는 이런 어머니를 보았다. 몰래 어머니의 뒤를 밟아 선창에 갔었다. 그러다 선창 마당 가운데서 어머니를 잃었다. 다시 찾았을 때 노마는 좀 더 놀랐다. 목선 쌓아 올린 벼섬 위에 올라앉아서 어머니는 4, 5인 사나이들과 섞여 희롱을 하고 있었다. 어깨에 팔을 걸고 몸을 실은 조선 바지에 양복 저고리를 입은 자에게 어머니는 술잔을 입에다 대주려고 하고 그 잔은 손바닥으로 막으며 고개를 젓고 그리고 술을 받아 마시고 나서 또 빈잔에다 술병 아가리를 기울이는 어머니를 제 무릎 위에 앉히려 하고 아니 앉으려 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어머니를 중심으로 희희낙낙하는 것이었다. 노마는 그런 어머니를 전혀 꿈에도 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그곳에 와서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떨고 일찍이 노마 자신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귀염을 물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닌가. 자기 어머니가 그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몰랐다. 노마는 저도 갑자기 흥이 오르는 듯 싶었다. 모든 사람에게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크게 알려주고도 싶었다. 노마는 어머니를 불렀다. 2번, 3번. 그러나 햇볕을 손으로 가리고 찌그시 노마를 보던 어머니는 점점 자기 집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그러진 얼굴로 변했다. 같은 얼굴로 어머니는 노마를 창고 뒤로 끌고 가 말없이 머리를 쥐어박는다. 이런 때 등 뒤로 베어있던 양복 저고리가 나타나서 좋았다. 그는 어머니를 안아 뒤로 밀고 양복 저고리에서 밤을 꺼내 노마 머리 위에 흘려 떨어뜨리며 웃었다. 붉은 얼굴에 밤송이 같은 털 보였다. 집에 있을 때 어머니는 담벼락같이 말이 없고 갓나위가 없다. 노마를 나무라도 말보다 손이 앞서 소리 없이 꼬집거나 쥐어박거나 할 뿐 언제든 성이 안 풀려 몽총이 입을 오므린다. 남편이 부르면 대답은 없이 얼굴만 내놓는다. 그를 대하고는 아버지도 멍추가 된다. 어쩌면 아버지는 아내가 보는 데서는 일부러 더 앓는 신용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개를 돌려 벽을 향하고 눕거나 이불을 들쓰고 될 수 있는 대로 아내에게서 눈을 감으려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가고 없으면 일어나 앉아 이불도 개올리고 노마를 상대로 이야기도 한다. 노마야, 노마야. 가랑잎이 다그르 굴러내리며 지붕 너머로 아버지의 가느다란 음성이 넘어온다. 방 안에서 들창을 향해 부르는 소리리라. 노마는 살금살금 앞으로 돌아간다. 필시 요강을 가시어오라고 창문 밖에 내놓았을 것이니 살며시 부시어다 들고 갈 작정. 왜냐하면 노마는 요강을 가시느라고 지금까지 거래를 한 것이지
결코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삼으련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는 요즘으로 노마를 곁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못하게 한다. 오줌이 마려워 일어서도 벌써 어디 가니 하고 영희하고도 놀지 말고 아무하고도 놀지 마라. 만날 아버지와 같이 방 안에만 있어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노마는 아버지가 잠드는 틈을 엿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잠이 깨기 전에 돌아와 앉기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흔히 날벼락을 맞는다. 노마는 안가슴을 헤치고 볕을 쪼이고 앉아있는 아버지와 마주친다. 갈갈이 뼈가 드러난 가슴이다. 그 가슴을 남에게 보이는 때면 공연히 화를 내는 아버지니까 노마는 또 한 가지 죄를 범한 셈이다. 지레 울상을 하고 손가락을 입에 문다. 노마야, 이리 온. 그러나 고개를 쳐들게 하고 코 밑을 씻기더니 저리 가, 앉아봐라. 비탈을 찍어 편 손바닥만한 붉은 마당에 오지 항아리 몇 개가 섰고 구기자나무 그림자가 짙은 한편은 볕이 당양, 햇볕이 잘 들어 밝고 따뜻하다. 아들을 땅바닥에 주저앉히고 아버지는 묵묵히 바라보기만 한다. 장독 뒤로 한 폭의 억새가 작은 바람에 쏴쏴 하고 어디서 귀뚜라미도 운다. 몰랐더니 여기는 흡사 고향집 우란 같은 생각이 났다. 추석 가까운 날, 맑은 어느 날, 어린 노마가 양지 쪽에 터벌거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는 그런 장면인 성싶은 구수한 땅내까지 끼친다. 지금 아내는 종태기에 점심을 담아 뒤로 돌려차고 뒷산으로 칡넝쿨을 거들어 갔거니 노마야, 너 절골집 생각나니? 응, 너도 가보고 싶은 때 있니? 응. 밭가에 주춧돌만 남은 절터가 있는 작은 마을이 있다. 냇가에는 나무가 흔하고 산답이 남아 땅이 기름지고 살림이 가난하다 하여도 생이 욕되지는 않았고 대추나무가 많아 가을이면 밤참으로 배불리었다. 다 고만두고라도 거기는 너나 사정이 동하고 낯이 익은 이웃이 있고 길가에 돌 하나, 밭둑길, 실개천 하나에도 어린 때 발자국을 볼 수 있는 땅이다. 그러나 몇 해 전은 지금 여기서처럼 진절머리를 내던 그 땅이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 잘난 곳을 못 잊어 하지 않았던가. 사실은 그때 영희 할머니의 편지를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그처럼 단판 씨름으로 지주가 보는 앞에서 마름 김오장의 멱살을 잡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 덕에 나머지 자긴들은 지주에게서 나오는 비료대로 제대로 찾아 먹을 수도 없었고 예외 없이 마름집 농사에 품을 바치는 패단도 면하였지만 자기는 그 동티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공연히 건드려서 이내 땅을 뜯기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모두 편지 사연대로 쉽게 쫓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고 한 짓 같기도 하였다. 선창벌이가 좋아. 하루 2, 3원 버리는 예사고 저만 부지런하면 아이들 학교 공부시키고 땅 섬지기 장만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이 말을 다 고지 들은 것은 아니지만 땅 없이는 살 수 없는 살림이요. 그 꼴을 김오장에게 보이기가 무엇보다 싫었다. 하기는 처음 떠나온 얼마 동안은 그 말이 사실인 성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선창에 나가 소금을 져 나를 때도 그렇다. 이백군들이 바수거리를 짊어지고 도급으로 맡은 제시간 안에 대느라고 좁다란 발판 위를 혼몸처럼 다름질 치는 일을 닷새 이상을 붙박이로 계속하면 장사 소리를 듣는다는 그 고역을 노마 아버지는 나무새, 남에게 비웃음과 놀림을 받을 일 없이 꿋꿋이 배겨냈다. 본시 부지런한 것이 한 가지 능으로 감독의 눈에 든 바 되어 매일 일을 얻을 수 있던 노마 아버지라. 자기 말고도 얼마든지 골신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배고픈 얼굴들의 위협이 되어서 뿐만이 아니다. 영희 할머니의 편지에 말한 바 아들 자식 학교 공부시키고 땅 섬지기 장만하려는 애초에 고향을 떠날 때 먹은 결심이 광고판처럼 눈앞에 가로걸려 악지를 썼다. 그러나 그 아들놈에게 학생 모자 하나를 사주겠다고 벼르기만 하면서 노마 아버지는 먼저 몸이 굴했다. 점점 배에서 뭇 위로 건너가는 발판이 제게 한에서만 흔들리는 것 같고 그 아래 시퍼런 물이 무서워졌다. 아래서 쳐다보이는 허연 산소금 더미가 올라가기 전에 어마어마해 기가 질렸다. 무릎에 손을 짚어야 하게끔 허리는 오그라들고 걸음은 뒷사람의 길을 막고 핀잔을 맞는다. 밤에는 식은땀에 이불이 젖고 밭은 기침이 났다. 마지막 되던 날 그는 전일 하던 대로 소금더미 위로 올라서서 부사프로 가리키는 장소에 기우뚱하고 한편으로 몸을 꺾어 소금을 쏟는 동작에서 그는 몸을 뒤지지 못하고 그냥 엎으러져 두억 한 동 씨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몸에 조그만 상처도 없으면서 그는 전신의 맥이 탁 풀려 몸을 가둥거리지 못했다. 한자가 장난처럼 팔을 잡아치는 대로 허청으로 몸을 실렸다. 그리고 노마 아버지는 이내 선창과 연을 끊었다. 몸살이거니 하고 며칠만 쉬면 하던 병은 점점 골수로 깊어갔다. 노마, 너 소금 선창에 나가봤니? 응, 중국에서 나는 굵고 거친 소금, 중국 호연배 들어찼디? 응, 소금 전 앓는 사람 들끓고? 응. 잠시 노마를 내려다보던 취연한 얼굴이 흐려지더니 보기 싫다. 보기 싫어. 저리 가거라. 자기가 먼저 발을 들어 귀중중한 방 안으로 움츠러들이자 방문을 닫는다. 그러나 조금 후 노마를 불러들인다. 아버지는 잔말이 많다. 영희 할머니 집에 있디? 응, 영희도 있어. 뭘 해? 놀아. 너도 놀았지. 바가지 목소리 쑥내내는 놈 누구냐? 수도집 곰보라니까. 그놈 어디 사는 놈인데? 수도집 살아. 수도집이 어디지? 어제도 그제도 묻던 소리를 또 묻는다. 바가지는 성이 바깥에서 부르는 별명만이 아니었다. 주걱턱인데 밤볼이 지고 입속에 밤을 문 것처럼 볼록하게 볼에 살이 찐 코까지 납작하고 빤빤한 상이 바가지 같다. 그는 호랍이다. 노마집에서 지붕 둘 높이로 올라앉은 움집 쪽문엔 언제나 자물쇠가 채어 있다. 그는 두루마기 속에
이발 기계를 감추어 차고 선창으로 나갔다. 커다란 구두를 신고 그것이 무거워 그러는 듯이 뻗정 다리로 질질 끈다. 그러나 선창에 나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머리 깎을 자를 골라내는 수는 용하다. 그럴듯한 사람이면 꾹 찍어 창고 뒤, 장교 및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채를 버린다. 그는 막 깎는 머리 이상의 기술은 없다. 그러나 오전, 10전 주는 대로 받는 이것으로 객을 끈다. 그는 남에게 반말 이상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대신 저도 남에게 허우 이상의 말을 쓰지 않는다. 팔짱을 찌르고 저항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직수구지 머리를 맡기고 앉아는 검정조끼 입은 자는 이발 기계를 놀리는 바가지에게 말을 건다. 노마 어머니 얘기다. 덜보는 뭐여? 그게 번서방인가? 번서방이 뭐유. 생때 같은 서방은 눈을 뜨고 앉았는데. 뭐 하나뿐인 줄 아슈. 선창바닥에 잡놈이란 잡놈은 모두지. 자넨 그 여자하고 장가든다면서 정말이여? 그러나 바가지와 노마 어머니는 사이가 옹추, 늘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다. 배방장 밖에 남자 고무신에 하얀 여자 고무신만이 놓여 있을 바엔 묻지 않아도 알 일이로 돼 바가지는 체면을 모른다. 하늘로 난 문을 구둣발로 찬다. 어물리 김서방, 얘 있수. 저도 사나이에게 볼 일이 있다는 것이지만 머리 깎을 사람을 인도해 가는 곳이 가마곡간 구석, 떡집 뒤 의지랑 같은 노마 어머니가 자리를 잡았을 듯한 장소를 골라다니며 해살, 회방함을 놓는 데는 좀 심하다. 또 짓궂은 자는 일부러 바가지를 그런 곳으로 들여보내기도 한다. 저 약강집 뒤로 돌아가 보슈. 누가 머리 깎으러 오랍디다. 남들이 킥킥킥 웃음을 죽이는 장면에 바가지는 침통한 얼굴을 하고 돌아서서 나온다. 그러나 어색한 것은 사나이다. 없네 없어. 누가 좋아서 먹은 술인가 봐. 억지로 떠나서 먹은 술값 그거 너무 조르는데. 여자를 으슥한 곳으로 이끌던 같은 방법으로 사나이는 조끼 주머니를 움켜쥐고 경정경정 놀리듯 떨어져 간다. 날 좀 보시오. 날 좀 보시오. 노마 어머니는 후장 걸음으로 따라가다는 남자가 마당 군중 가운데 섞이자 멈춘다. 벼섬을 진 자, 떡목판을 버리고 선 자, 지게를 벗어놓고 걸터 앉은 자, 노마 어머니를 둘레로 적은 범위의 사람이 음하게, 마음이 엉큼하고 검게 웃을 따름, 그리 대수롭지 않다. 현장에서 좀 떨어져 노마 어머니는 바가지에 안가슴을 움켜잡는다. 넌 나하고 무슨 대천지 원수로 남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장사하는데 해살이야. 이요 반병신아. 해살은 누가 해살이요? 임자가 해살이지. 임자만 장사고 딴 장사 아닌 줄 알아? 옳거니 그르거니 옥신각신하다가 종말은 난 허가 없이 머리를 깎아주고 임자는 허가 없이 술을 팔고 헐 말이 있거든 저리가 합시다. 저기가 해. 우마차가 연달아 먼지를 풍기며 가는 큰 길 저편 끝 수상경찰서 지붕을 머리로 가리킨다. 하기야 피차가 크게 떠들지 못할 처지다. 때로는
털보가 사이를 뻐기고 들어서 남자의 멱살을 잡고 민다. 마찾기를 피해 담배가게 옆으로 밀고 가 넉장거리 내 날개를 벌리고 뒤로 벌렁 나자빠짐으로 땅에 눕는다. 허리에 손을 걸고 내려다보고 섰다가 허우적거리고 상체를 일으키면 발로 툭 차 눕히고 눕히고 한다. 둘레의 아이들이 모이고 제 행동이 남의 눈에 표가 나게끔 되면 좌우를 돌아보며 털보는 변명한다. 대로상에서 젊은 여자의 멱살을 잡고 이놈 병신이 지랄한다고 쌍스러운 그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 그곳 마당지기 앞잡이 노릇으로 그렇지 않아도 세도와 주먹이 센 털보다 그와는 애초에 적수가 안 된다. 얼음에 자빠진 쇠눈깔 그대로 바가지는 그만 맥을 놓는다. 그러나 바가지는 노마 어머니에게 안가슴을 잡힐 때처럼 복장이 두근거리는 때는 없고 그가 자기 아닌 딴 사나이와 가까이 하는 것을 보는 때처럼 쓸쓸한 때는 없다. 그럼 노마 어머니에게 바가지는 정을 두는 거라 할 터이나 번이 있어도 남처럼 돈으로 살 수 있는 상대고 보니 한번 얼러라도 볼 것이로되 그렇지 않다. 다만 이런 날이면 술을 마시는 거고 술이 취하면 을의 노마 아버지를 찾아가 앞에 앉는다. 꾸물꾸물 침침한 등잔불 아래다. 앉은 키는 성키보다 음전하고 그래도 노마 아버지에게 비하면 바깥바람에 닦여난 생기가 있다. 무릎 사이에 턱을 괴고 우그리고 앉아있는 그 앞에서만은 쇠꾀기 같은 팔목도 홍두깨만큼 실해지는 모양. 바가지는 연에 가냘픈 팔뚝을 걷어올린다. 내 얼굴이 어떠우? 눈이 없수, 코가 없수. 남 있는 거 못 가진 거 없지. 노마 아버지가 보기도 나 병신으로 보이우? 하고 바가지 같은 상판을 더 그렇게 보이게 다그쳐든다. 한편으로 불빛을 받고 검붉은 얼굴은 그럴 듯이 험하다. 헐 수 없이 머리는 깎아줘도 그놈 뱃놈들보다야 뭘로도 키울 것 없는 나유. 그렇지 않소. 하고 방바닥을 탁 붙였던 손바닥으로 다시 제 가슴을 때린다. 같은 짓을 몇 번이고 되풀이한다. 그래도 부족해서 뭐 돈벌이를 남만 못하우? 외양이 병신이유. 그렇지, 그래. 노마 아버지의 건성으로 하던 대답이 나중에는 그렇다니깐두루. 하고 퉁명스러워진다. 그래도 바가지는 만족지 못한다. 보다 확적한 대답이 듣고 싶어서 또 그렇잖소. 급기야는 뒤를 보러 가는 척 노마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서성거린다. 그러나 바가지는 얼마고 직수굿이 머리를 숙이고 기다리고 앉았다가는 또 가슴을 때리었다. 이 동네 아이들은 제법 눈치가 빠르다. 골목으로 꼽쳐 돌아서는 노마 어머니 등 뒤를 향해 바가지의 음성 그대로를 흉내낸다. 내 얼굴이 어때요? 눈이 없나 코가 없나? 털보 그놈보다 못생긴 게 뭐여? 수도집 곰보가 선봉이다. 노마 어머니 모양이 멀찍이 사라지자 다른 아이들도 여기 합한다. 다리는 뻗정다리라도 머리기계만 잘 놀리고 돈 잘 벌고 술 잘 먹고. 털보는 때로 노마 집으로도 왔다. 검정 모자를 눈을 덮어 눌러쓰고 턱을 쳐들어 밖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보며 서슴는다. 모양으로 주름살이 억척인
다듬은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양복 저고리. 방 안에 들어와서도 그는 모자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아랫목에 도사리고 앉아는 노마 아버지에게 하는 조심이리라. 곧 돌아갈 사람처럼 엉거주춤 발을 괴고 앉았다. 슬며시 노마 아버지는 몸을 일으킨다. 침을 뱉으려는 것처럼 허리를 굽혀 방문 밖에 머리를 내놓더니 발 하나가 나가 신발을 더듬자 객은 주인을 붙든다. 주인 어딜 가슈? 같이 앉아서 노시지 않고. 여기 좀 갈 데가 있어서 편히 앉아서 노슈. 그러나 털보는 아버지가 누웠던 자리에 요를 엎어 깔고 다리를 뻗고 앉는다. 그는 두루마기를 벗고 노마 어머니는 소반귀에 촛불을 붙인다. 방 안은 갑자기 환해진다. 아버지가 털보로 바뀐 변화보다 노마는 이것이 더 크다. 윗목 구석으로 복국으로 난대처럼 스스러워진다. 도리어 제 집에 앉은 듯이 털보는 스스럽지 않다. 촛불 붙인 소반에 김치 보시기 새우젓 접시에 술상을 차린다. 어머니는 말없이 술을 따르고 말없이 털보는 받아 마실 따름. 전일 선창에서처럼 희롱치 않는다. 그러나 털보는 맥적게 노마를 보더니 이끌어 가까이 앉힌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노마 머리 위에 무엇을 얹는다. 남북에 나온 장구머리다. 눈을 희번덕이며 머리를 젓는다. 값싼 과자 한 쪽이 떨어진다. 노마는 짐짓 놀란다. 털보는 하하하 울상으로 웃는다. 문어발이 나온다. 밤이 나온다. 담배 딱지가 나온다. 나중에는 딱 손바닥이 머리를 때리고 손대지 말고 떨어뜨려봐라. 떨어뜨려봐. 머리를 젓는다. 앞뒤로 끄덕인다. 떨어지는 것이 없다. 빈탕이다. 동떨어진 웃음소리가 잠시 왁자하였다가 꺼진다. 더 심심해진다. 멀뚱멀뚱 얼굴만 서로 보다가 털보는 문득 요새 군밤 좋더라. 너 좀 사오겠니? 어디 국수집 안 말이지? 쌀이정거리 구두방 한 말이야. 거기 밤이 크고 많더라. 하고 어머니가 가로챈다. 거기는 길도 서툴르고 또 밤이 무섭다. 그리고 노마는 거기 말고도 근처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을 먼 데를 가야 하는 불평도 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구원을 청한다. 어머니는 눈을 흘기고 털보는 외면을 한다. 꿈에 가위를 눌리는 때처럼 밤길은 뒤에서 무어가 쫓아오는 것만 같다. 걸음을 빨리 놓으면 놓을수록 오금이 붙고 개천에 허방을 빠질까 검언대면 모두 건너뛰는 우물 앞 골목길이 더욱 그렇다. 골목을 빠지면 큰 길, 거기서부터는 가리킨 대로 오른편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급기야 구두방 앞에서 굽는 밤은 도리어 잘다. 몇 번이고 지나놓고 온 것이 굵고 마늘성 싶다. 노마는 다시 그런 놈을 찾으러 다닌다. 돌아오는 길은 정말 무서운 밤이 된다. 컴컴한 골목에서 밝은 거리로 나올 때보다 밝은 데를 버리고
컴컴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무서움이란 또 유별하다. 노마는 우물 앞 골목을 들어서 눈 감은 개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가만 발자취를 죽인다. 그러나 발소리보다 더 똑똑하게 가슴이 두근거린다. 반대로 거칠게 발을 구른다. 목청을 뽑아 순풍에 돛을 달고. 맞은편 양철 지붕을 울리는 그 소리가 또 노마 아닌 딴 목청 같아 무섭다. 이런 때 한 번은 허연 것이 전선주 뒤에서 나와 앞을 막았다. 커다란 손이 어깨를 잡아 끌었다. 가득 및 가까이 왔다. 아버지였다. 더럽다. 그거 버려라. 버려. 까닭을 모르게 아버지는 사지를 부들부들 떨도록 노하였다. 노마는 고개를 숙이고 종이봉지를 발 아래 떨어뜨린다. 아버지는 발로 차 개천으로 굴린다. 몇 개 길바닥에 흩어진 것까지 발로 뭉갠다. 퇴 침을 뱉고 더러운 그 물건에서 멀리 하듯이 노마의 팔을 이끈다. 집과는 반대로 언덕 저편 뒤 사정 있는 편으로 향해 길을 더듬는다. 아버지는 숨이 가빠 헉헉한다. 터져나오는 기침에 몸을 오그린다. 사정 및 아카시아 나무 아래 이르자 그는 더 걷지 못했다. 나무에 몸을 실리고 늘어뜨리고 서서 굵은 숨을 내쉰다. 노마는 조마조마 다음에 일어날 행동을 기다리며 발을 떤다. 아버지는 호흡이 차츰 졸아들며 평소로 깔아앉는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와 한 가지. 아버지는 어느 때까지나 미동도 없다. 거칠게 들고 나는 숨, 그것 때문에 성미가 모두 풀렸는지 모른다. 노마는 좀 싱거워진다. 그 아버지가 묵묵히 내려다보는 컴컴한 바다 저편에는 등대가 이따금씩 끔뻑일 뿐 밤은 괴괴하다. 이튿날 아침 노마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갈 차비를 차리는 아내에게서 술병을 빼앗아 깨뜨리었다. 잿돌에 떨어져 강한 소리를 내고 병은 두 동강이 났다. 눈에 노기가 없었다면 그가 그랬을 듯 싶지 않게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방 한 구석에 맥을 놓고 섰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입었던 나들이 옷을 벗는다. 인조견 치마 서고리를 찌든 헌털뱅이 헌것으로 바꿔 입으면 고만. 이웃집에 쌀을 꾸러 갈 때 그만 정도의 싫은 얼굴도 못 된다.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것이 돈다. 누군 좋아서 그 노릇하는 줄 알아? 모두 목구녕이 포도청이지. 남의 가슴 아픈 사정은 모르고. 굶어 죽더라도 그만두란 밖에. 이놈 저놈에게 가진 서름 다 받고 하루 12번도 명을 갈고 싶은 것을 참고. 잠시 울음 없는 눈물을 코로 푼다. 아, 글쎄 그만두란 밖에 무슨 말이야. 굶어 죽더라도 그만두란 밖에. 나도 생각이 있다 싶은 노마 아버지의 호기찬 소리는 별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랫집 춘삼내를 통해 성냥갑 붙이는 재료를 얻어왔다. 그 집은 아들이 조합에 든 인부여서 밥을 굽는 형편은 아니나 늙은이 양주가 심심소일로 성냥값을 붙여 살림에 보탠다. 그러면
혹은 대끝에 올라 여기다 목숨을 걸고 바재면 구명도생이 아니 될 것도 같지 않다. 하기야 하루 10,000개 가까이만 붙이면 공정이 1원 50전. 그만하면 우선 급한 욕은 면하겠고 그리고 노마 어미에게 할 말도 하겠고 하루 10,000개. 그러나 궁하면 통하는 법이니 인력으로 아니 되란 법도 없으리라. 50,000개만 붙여라. 버니 그는 열에 동하기 쉬운 성풍이어서 매무실을 졸라매며 서둘렀다. 그러나 곰상스러운 일에 익지 않은 손가락은 셋에 하나는 파치를 내어 뭉쳐버린다. 풀칠을 너무 많이 해서 종이가 묻어난다. 사귀가 맞지 않고 일그러진다. 마음이 바쁜 반대로 손은 곱은 듯이 굼떠진다. 다른 때 없이 오줌이 사자 몇 번이고 일어난다. 부엌 뒤로 돌아가 나귀를 바라보며 몸을 떨고 부스러니 돌아가 다시 이를 붙잡는다. 하지만 밤 어둑한 등불 아래 그림자가 크고 꽤 많이 쌓인 것 같아 세보면 단 500을 넘지 못했다. 5냐 10,000개만 붙여라. 그보다는 아내가 손톱 하나 까딱치 않고 종시 코웃음으로 보려는 것이 괘씸하다. 그가 거들어 주었으면 못해도 500의 갑절은 성적이 나올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편에 얄미운 경계심이 있는 것을 알고야 권하기는 아니 꼽다. 애만 노마만 볶는다. 코를 질질 흘리고 넌 구경만 할 테나 요 인정머리 없는 자식 같으니. 그리고 물을 떠오너라 풀을 개오너라. 아내가 할 일을 시킨다. 잘난 솜씨를 자식에게 본보기를 보이며 가르친다. 노마는 아버지의 신용을 내어 무릎 하나를 올려 턱을 괴고 앉아 손등으로 코를 문대며 뺨에 풀칠을 한다. 그러나 부자의 힘을 모아 하루의 성적은 천을 한도로 오르내리었다. 이것도 기술인데 하루 이틀에 될라고. 차차 졸업이 되면 하고 장례를 둔다고 하여도 며칠에 한 번 모아서 아내가 머리에 이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하찮게 몇십 전 은전을 손수건에 풀어내었다. 그래도 생활하고 여기다 세 식구가 입을 대야 했고 그들 하루 소비량에 비하면 그것은 황새걸음에 촉새로 따르지 못할 경주였다. 밤이 깊어서 노마 어머니가 문득 잠이 깨어 눈을 떠보면 그때까지도 남편은 이불을 들쓰고 앉아서 쿨룩쿨룩 어깨를 들먹거리며 손을 놀리고 있다. 가슴에 찔려 일어나 거들까 하다는 그는 못 본 척 돌아 눕고 만다. 번연히 생화가 안 되는 노릇이고 고연한 고집을 쓰는 남편이고 봄에 일찍이 지쳐 자빠지기를 기다리는 편이 옳다 싶었다. 딸은 그대로 되고 말았다. 그는 동네에 이 사람 저 사람 선창과 인연이 있는 사나이를 만나는 대로 농을 주고받는다. 마당에서 바가지 움집을 쳐다보고 말을 건다. 요새 벌이 많이 했수 여보? 문 앞에 구부리고 열쇠 구멍을 찾다가 바가지는 돌아보고 어리둥절해한다. 지금 돌아오는 길이요? 선창의 사거리배 약산배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노마 어머니의 전에 못 보던 상냥한 얼굴에 의아하여 바가지는 내려다보기만 한다. 아, 새우젓 선창에 가봤었어? 사거리배 들어왔습니까? 창밖에서 아내는 근심 없이 웃고 짓거린다. 그 소리에서
아내의 선창을 못 잊어야 하는 마음을 노마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그것처럼 느끼며 순간 일손을 놓고 슬며시 벽을 향해 몸을 실렸다. 피대가 벗겨진 기계처럼 갑자기 가슴에 맥이 높고 느지러진다. 오장이 그대로 목을 치밀어 넘어오려는 덩어리를 이를 악물고 막는다. 급기야는 한 모금 한 모금 입 밖에 선짓 덩어리를 끊어냈다. 가을 하늘과 같이 깊고 가라앉은 눈으로 노마 아버지는 윗목에 돌아앉은 아내를 누워서 고개만 들고 본다.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검정함에서 꺼내 하나하나 내입고 얼굴에 분첩을 두들긴다. 오냐, 2달만 참아라. 하고 노마 아버지는 아내의 등을 향해 말없이 변명을 한다. 몸을 추스르는 대로 나도 하던 일을 계속하겠고 하루 1,000이 되든 2,000이 되든 붙이는 대로 쓰지 않고 모으면 새끼 꼬는 기계 한 틀쯤은 장만할 미천은 모일 깨고 그것 한 틀을 가졌으면 앉아서도 아내가 하는 하루벌이는 나도 능히 벌 수 있겠고 오냐 2달만 참아라. 곁눈으로 남편의 안색을 살피는 아내의 눈을 피해 그는 고개를 돌린다. 아내의 그 눈에도 노마 아버지는 눈물이 났다. 해가 저물면 아침에 나갔던 사람들이 각기 제 나름대로 컴컴한 얼굴로 돌아오고 이 집 저 집 풀떡풀떡 풀무지라는 소리와 매캐한 왕겨떼는 연기가 온 동네를 서린다. 노마 어머니가 늦게 돌아오는 날은 영희 할머니가 저녁을 지어주러 왔다. 얼굴이나 눈이 좀스럽게 생긴 재물재물한 눈을 인중을 느리며 비집어 뜨고 풀무지를 하랴 아궁이의 왕겨를 한 줌씩 던져 넣으랴 주름살 많은 깜숭한 얼굴을 더욱 오그린다. 그러나 노마 아버지는 아른 채도 않는다. 밥살을 내라고 바가지를 내밀어도 얼굴이 보기 싫어 고개를 돌이키지 않는다. 저 늙은이가 저녁을 짓는 때문으로 아내가 늦게 돌아오게 되기나 하던 싶다. 아니라 해도 아내의 밤늦게 돌아오는 그 일에 분명 노파의 짬짬이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이 있으리라. 이것만이 아니다. 노마 아버지 자기가 당하는 오늘날의 불행 전부, 자기가 불치의 병을 얻어 눕게 된 것도, 아내를 들병장수로 내보낸 것도 모두 부엌에서 영희 할머니의 홀짝홀짝 코를 마시는 소리에도 비위가 상했다. 저녁 그만두시오. 왜? 하고 노파의 빨간 눈이 방 안을 들여다보며 재물거린다. 우린 걱정 말고 댁 저녁이나 가보시오. 아이, 또 속이 아픈 게로군 그래? 어째? 먹든 안 먹든 우리가 할 테니 당신은 가요. 가. 그러나 이만 말에 뇌까리지 않을 만큼 면역이 된 영희 할머니려니와 말을 한 당자도 오래 선금을 세우지 못했다. 본시 모두가 앞뒤 절벽으로 답답한 제 운명. 이것은 더욱이 아내를 거리로 내보내 밤을 새우게 하는 사실로 나타나 속을 뒤집어 놓는다에 대한 제 입술을 깨물 때 같은 암상이 충동이는 때문이다. 조금 지나 영희 할머니가 밥상을 받쳐들고 들어올 때쯤 되어서는 그에게 아랫목을 권하리만큼 노마 아버지는 마음을 돌린다. 그러나 영희 할머니는 아닐세,
여기도 좋구먼. 글쎄, 이리 나려와 앉으라니깐 두루. 아이, 아닐세. 노파는 좀 더 제 모가지에 밥그릇을 밀며 모로 앉는다. 글쎄, 거긴 차단이 깨두루. 소리는 다시 퉁명스러워진다. 밥상을 거칠게 앞으로 당긴다. 모래알을 씹는 상으로 맛없이 밥을 떠넣는다. 그 얼굴이 좀 풀릴만 해서 영희 할머니는 코를 홀짝홀짝 뚝배기 바닥을 긁더니 너만 그래도 어멜 잘 둬서 하고 아랫목 편을 흘낏 보고 옆편내 손으로 밥 걱정, 뗄 걱정 안 시키고. 그건 수월한가. 맘성이고 인물이고 마당에 나오는 여자치곤 아깝지, 아까워. 노파는 그 말이 노마 아버지의 성미를 긁게 될 줄은 꿈밖이다. 젓가락짝으로 소반귀를 두들기는 서슬에 놀라 입을 봉한다. 노마 아버지에겐 아픈 데를 꼬집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자기를 향해 배를 채는 큰 소리라 하여 괘씸해하는 거다. 이내 밥상을 밀어낸다. 까닭을 모를 이런 경우에는 모두 제 잘못으로 접고 마는 영희 할머니는 우두망칠에 어쩔 줄을 모른다. 만약에 노마 아버지가 돌뿌리에 팔을 차이고 화를 냈다 하여도 노파는 역시 제 잘못으로 안심찮아 하리라. 노마 아버지는 이불을 쓰고 눕더니 갑자기 이불자락을 젖히고 뻘겋게 상기한 얼굴을 든다. 모두 그놈의 편지 때문에 그게 아니드문 이놈의 고장이 어디 붙었는 줄이나 알았습니까? 뭐 하루 2, 3원 버리는 예사고? 그가 편지 때문이라는 것은 곧 영희 할머니 탓이란 말이다. 그러나 한 고향에서 아래 윗집 사이에 지내던 정분으로도 그에게 해를 입히고 싶어서 부른 것은 아니다. 갑자기 의지하고 살던 아들을 여의고 선창에 나가 품을 파는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 가치가 갑절 돋보였을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나 노마 아버지는 좀 더 심각하게 노마 어밀 쓰레기꾼으로 꼬여낸 건 누구고 들병장수로 집어넣은 건 대체 누구요? 아이, 그건 애만 소릴세. 참 날 따라올 때도 난 열손으로 말리지 않았었던가. 아이, 왜 젊은 사람은 할 노릇이 못 된다고. 모두 선창에 나가 영희 할머니는 낙정미를 쓸어 모으는 쓰레기꾼, 노마 어머니는 잔수를 파는 들병장수, 일터를 같은 마당에 가진 탓으로 듣는 억울한 소리다. 하기는 노마 어머니가 처음 쓰레기꾼으로 마당에 나오자 영희 할머니는 은근히 반기었다. 그는 인물보다 맨들이 옷을 입고 매만진 맵시가 쓰레기꾼 축에 섞이기는 아까웠다. 버니 쓰레기꾼이란 정작 벼쌈도 산으로 쌓이고 낙정미도 많이 흘려있는 지대조합 구역 내에는 얼씬도 못하고 몸체 밖에 지켜섰다가 벼를 싣고 나오는 마차가 흘리고 가는 나락을 쓸어 모은다. 그러나 기실은 구르마 바닥에 흘려있는 나락을 쓸어 담는 척하고 벼섬에다 손가락을 받고 치마 앞자락에 후비어내는 것을 본직으로 꼽는다. 그러다 들키면 욕바가지를 들쓴다. 쓰레받기 몽당비를 빼앗긴다. 안갔음은 떠다박 찔리고 채찍으로 얻어맞는다. 그러나 마차 뒤에 달라붙은 여인들을 향해 채찍을 든 마차꾼도
노마 어머니를 대하고는 그대로 멈춘다. 머리에 숙여 쓴 수건 아래 수태,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품고 고개를 숙인 미목이 들어앉은 아낙네가 노상 봉변을 당한 때 싶다. 마차꾼은 금세 언성이 숙는다. 욕이 농으로 변한다. 차츰 노마 어머니는 이력이 나서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친다. 아재, 내 이거 가져다가 돌절구에 콩콩 빠 가는 채로 받쳐서 대추바가 꿀떡 해놓을 테니 부디 잡스러우슈 하고 마차꾼의 뒤로 실리는 등판을 떠다민다. 그 틈에 나머지 여인들은 벼섬에 달라붙어 오붓이 긁어 모은다. 선창 사나이들은 노마 어머니에게 실없이 굴었고 노마 어머니는 그들이 만만히 보였다. 여발한 듯이 쓰레받기를 내흔들며 노마 어머니만은 지대주 앞 구역내를 출입해도 무관했다. 쓰레기꾼을 쫓는 것이 소임인 털보도 그에게는 막대를 들지 않았다. 뒷짐을 지고 슬슬 따라다니며 실없이 지근덕거리었다. 차츰 노마 어머니는 쓰레기꾼 여인들에게서 멀어갔다.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번쩍번쩍하는 인조견 치마를 흘게 매듭 따위를 단단하게 조인 정도를 늦게 끌었다. 그가 누구 발림으로 들병장수가 되었는지 영희 할머니는 도시 알지 못하는 일이다. 그를 자기가 꼬였단 말은 참 애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을 노마 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여인 영희 할머니는 아들에게 해보지 못한 부족한 한을 노마 아버지에게 풀기나 하는 듯이 남의 일 같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나 노마 아버지는 그 뜻을 받아주지 않는다. 아마 영희 할머니가 인복이 없는 탓인가 보다. 그러나 이유는 하여튼 까칠한 귀 및 어복이 떨어진 다리, 엄나무 가시같이 피골이 맞붙은 아들의 몰골대로 되어가는 노마 아버지를 대하고는 불쌍한 생각은 곧 자신에게 무거운 죄밑이 되어 내리덮어 할 말도 못한다. 다만 남의 애만 소리 말고 자네 몸만 꺾이네. 화가 나도 참어야 하네. 참어야 해. 그러나 제발 내 눈앞에 베이지 좀 말라니 깨들어. 그럼 내가 먼저 피해 나가겠소. 하고 노마 아버지는 경망스레 일어나 대님을 친다 하여 그의 노파를 쫓아낸다.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어들고 어린애처럼 무안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면난쩍어하며 방문 밖을 나갔다. 그 팔짱을 오그린 안쓰러운 어깨가 길 아래로 사라지자 노마 아버지는 문득 일어나서 방 밖에 머리를 내민다. 영희 할머니! 영희 할머니! 조금 전과는 음성도 딴판으로 안타깝다. 대답은 없다. 끙 하고 자리에 몸을 담아 누우며 쓰게 눈을 감는다. 어미 없는 어린 영희를 업고 울타리 밑에서 호박잎을 헤치고 섰던 영희 할머니. 아들을 앞세우고는 밖에 나갔다 길을 잃어버리기 잘하는 영희 할머니. 뉘우치는 것은 아닐 텐데 영희 할머니의 이런 장면도 머리에 얼씬거린다. 그러지 말자 해도 영희 할머니의 얼굴을 보면 노마 아버지는 그의 비위가 상한다. 늙은이가 박복해 아들 며느리 다 앞세우고 같은 운명으로 호리려고 노마 아버지를 가까이 한다. 아니라 해도 그를 보기는 싫다.
그러나 하루라도 아니 보면 공연히 기다려지는 영희 할머니다. 며칠 발을 끊어 아주 노했구나 하였더니 영희 할머니는 전에 없이 신바람이 나서 왔다. 그는 제멋대로 드나드는 방문 위에 부적 한 장을 붙여놓았다. 또 있다. 검정 보자기를 끌러 무엇을 내놓는데 난데없이 남생이 한 말이다. 요술쟁이처럼 노파는 호기차게 노마 아버지를 쳐다본다. 남생이 산등에도 노란 종이에 붉은 글자를 흘려 쓴 부적이 붙어있다. 금강산에서 공부를 하고 나온 사람이라는데 아무데 누구도 이걸로 10년 앓던 속병이 씻은 듯이 떨어졌대요. 그러나 노마 아버지는 마이동풍으로 응등거리고 앉았더니 남생이를 윗목으로 밀어버리고 이불을 들쓰는 거다. 영희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하고 만다. 남생이는 항아리 뒤로 들어가 기척도 없다. 한참 그놈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이 치마고름을 말며 앉았더니 영희 할머니는 소리 없이 돌아갔다. 얼마 후 노마 아버지는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이켰다. 남생이다. 그는 난데없는 것을 처음 보는 듯이 신기하게 고쳐본다. 부스럭부스럭. 남생이는 어둑한 함 뒤를 돌아 벽과 반지꼬리 사이에서 기우시 머리를 뽑아들고 좌우를 살핀다. 잡기를 쫓고 보신을 해주고 있는 병은 떨어지고 없는 병은 붙지 않고 남생이 이놈만큼 무병장수하리라. 남들이라 영험을 보았겠나 하고 영희 할머니가 옮긴 말 그대로를 남생이 이놈도 그 징글징글한 상판에 말하는 듯 싶다. 느럭느럭 방바닥을 긁으며 남생이는 천근들이 무거운 잔등어리를 짊어지고 가까스로 몸을 옮긴다. 알 수 없는 무엇을 전할 듯이 음흉스레 노마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온다. 그는 숨을 죽이고 누워 지켜본다. 남생이가 베개미 가까이 이르는 대로 조금씩 몸을 일으켜 마주 노리다가 살며시 일어앉는다. 가만히 남생이를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남생이는 머리와 사지를 옴추러뜨린다. 차돌과 같이 묵직한 무게다. 아니, 전혀 차돌이다. 산 물건치고는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다. 방 전체의 침묵을 남생이는 삼킨다. 한참 만에 조심조심 머리를 내민다. 손바닥을 흔든다. 도로 차돌이 된다.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뭉친 덩어리다. 그것은 하루 저녁에 묵은 씨앗에서 새움이 트는 그런 힘이리라. 여기다 노마 아버지 자신의 시들어가는 가지를 접붙여서 남생이의 생맥이 그대로 자기에게도 전해올 듯 싶다. 영물의 짐승이라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걸세. 이번에는 노마 아버지 자신이 무심중 영희 할머니의 말을 입에 옮겨 본다. 이튿날 영희 할머니는 부적을 말아가지고 와서 내놓지를 못하고 망설이는데 의외로 노마 아버지는 두 손으로 받다시피 하여 대견하였다. 까닭에 그는 부적 한 장을 구하는데 은전 한 입 드는 것과 매일 한 장씩을 써야 한다는 말을 쉽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마 아버지는 불에 태워서 그 새만 정한수에 타서 먹으라는 부적을, 이것이 또한 영희 할머니에게 하는 단 한 가지 고집이리라
맞은편 바람벽에 붙여놓고 바라보는 것이다. 남생이가 생긴 후 아버지는 노마에게 범연, 차근차근한 맛이 없이 대면대면해졌다. 한종일 눈에 안이 보여도 부르지 않았다. 노마는 제 세상을 만났다. 아버지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생이가 무서워 피하는 것이니까 노마는 한종일 밖에 나가 놀아도 구실이 되었다. 먼저 영희에게 까치걸음으로 뛰어가 얼마든지 놀아도 좋은 몸임을 자랑한다. 창문 앞 양지 쪽에 앉아서 영희는 할머니가 선창에서 쓸어온 흙에 섞인 나락을 고른다. 그 앞에서 노마는 혼자 팔방치기를 한다. 길바닥에 금을 긋고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저고리 소매 속으로 넣으려니까 팔죽질을 새새끼처럼 하고 깡충깡충 뛰어 돌을 찬다. 오랴, 이랴, 걸렸다. 노마는 곧장 1인 2역을 한다. 한편은 노마, 또 한편은 영이다. 되도록 저편에 골을 올리려고 걸리는 때는 전부 영희 쪽으로 꼽는다. 그러나 영희는 대척, 말대꾸도 않는다. 여전히 저 할 일만 한다. 키에 담아 두 손으로 비비어 흙을 가루가되게 한 후 바람에 날린다. 다음 모래와 나락이 남은 데서 모래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모래 틈에서 나라가를 골라내는 거다. 손에 융헝겊을 감아쥐고 모래 위에 눌렀다가 떼면 누릇누릇 나라갈만이 붙어오른다. 그것을 둥구미에 털어 영희는 능청맞게 웃더니 너희 어머닌 그런다지? 뭐? 달아날 준비로 담 모퉁이에 붙어서서 고개만 내놓고 영희는 헤헤거리며 너희 어머닌 그런다지. 그리고 담 저쪽 모퉁이로 달아나 아웅거린다. 노마는 바죽의 춤을 움켜쥐고 머리를 저으며 쫓아간다. 쫓기며 쫓으며 내모진 영이 집 둘레를 두고 맴을 돈다. 거진거진 잡힐 듯해서 영희는 숨이 턱에 차. 아니다, 아니다. 굴뚝구석에 머리를 박고 오그린다. 노마는 양 어깨를 찌그려 누르며 이래도 안 그럴게, 안 그럴게. 그러나 영희는 몇 걸음 물러서 머리카락을 다듬어 올리며 정색을 한다. 너 바가지가 그러는데 너희 어머닌 달아난대. 거짓부렁. 정말이다. 너희 아버진 앓기만 하고 벌이도 못하고 하니까. 그럼 좋지. 나도 쫓아다니며 구경하고. 누가 달아나는 사람이 널 다리고 가니? 예, 쉬라. 그럼 어머니 혼자? 아니래. 털보하구래. 거짓부렁 말어. 정말이다 너. 거짓부렁이야. 정말이다 너. 거짓부렁. 옆에 고물의 사루를 집어들고 다가선다. 그 얼굴에 장난이 아닌 정색을 보자 영희는 겁이 난다. 그래,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노마는 안심이 안 된다. 요즘으로 더 아침은 일찍이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 돌아오는 어머니는 이렇게 야금야금 노마와 집에서 떨어져가는 시초인지도 모른다. 아버지와도 사이가 더 차고 노마에게도 쌀쌀해진 어머니다. 그렇다면 집에는 노마하고 아버지만 남게 되겠고
그때의 노마가 대신 벌지 그까짓 거. 그러나 무섭다. 영희의 그 아니다 소리를 좀 더 분명히 듣고 싶어서 노마는 고물의 사루를 둘러매고 달아나는 영희를 부엌 뒤로 쫓아간다. 문득 노마는 걸음을 멈춘다. 어쩐지 그동안 집에 무슨 병고가 났을까 싶은,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아버지는 벌써 10번도 노마를 찾았을 것이 아니냐. 어쩌면 지금도 그랬는지 모를 일. 그것을 못 듣고 장난에만 팔려 있었던 것인지 뉘에 알리오. 노마는 살금살금 방문 밖에가 귀를 기울인다. 아무 기척도 없다. 문구멍으로 방 안을 살핀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먼 소리를 듣는 사람의 모양으로 두 손을 한편 귀 쪽에다 몰아대고 있다. 손바닥 안에는 남생이가 들어있다. 남생이 현덕. 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